자, 오래간만에 나이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침부터 욕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자,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회사에 대한 욕을 하는 거 아니고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종목을 다루는 바이오 섹터를 특히나죠. 지금 바이오 무더기로 공매도로 또 두르게 패고 있죠. 이 타이밍에는 이 종목을 지금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관의 삐뚤어진 시각을 나타내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뭐 비단 바이오 종목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자, 이 종목이 어저께 쫙 치고 나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왔죠.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게 있냐라고 하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왜 하필이면 어제 할 걸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냐라고 하면, 어제 그저께 23일에 나이백에 IR이 있었죠. IR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뭔가 힌트를 건졌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의구심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면 시소입니다. 앞에도 계속 바이오 종목은 이틀 연속으로 분석을 해드렸죠. 메이저는 두들겨 패고 저가 종목은 반대로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연속 그랬고요. 오늘까지 치면 이제 3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사이에 바뀐 거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백 이미 기술 이전을 했죠. 동물 헬스케어 시장 같은 거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 다시 반복한 거고요. 기술 이전했는데, 자, 여기 이겁니다. 자, 기술 이전해서 거기서 이전료 선급금이 들어와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2700% 증가했다. 자, 이 뉴스는 지금 8월 19일 날 나온 뉴스예요. 8월 19일 날. 자, 저 앞쪽에 어디입니까 이거? 8월 19일 뉴스 나왔을 때 뭐 전혀 뭐 없죠?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 내려갔고요. 여기서 여기 자 보시죠. 최근 제가 지금 뉴스 기사에 나오는 이런 쪽의 기사들 많이 얘기 드렸었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그런 평가 어디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유리할 땐, 지들이 사고 싶을 때는 좋은 얘기로 나오고, 지들이 팔고 있을 때는 나쁜 얘기 나오고, 맨날 그죠. 이렇게 평가가 됐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는 무슨 소리를 했냐라고 하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백. 그 이전에 나이백뿐만은 아니죠. 나이백뿐만은 아니고요. 자, 여기 기술 수출 계약 불투명, 일반적이지 않은 제약 구조, 정보 고객 분주, 의구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이백만 이랬던 건 아니고 그 앞쪽에 종목이 줄줄이 연결되죠. 최근에 이런 종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 나오고 있는 건 나이백을 비롯해서 AB연도 있고 덱스백스 같은 경우도 이게 다는 아니죠.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라파스도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요 세 종목이 전체가 아니에요. 라파스 같은 경우도 의구심, 그렇죠?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 의구심, 낯선 계약 구조 이렇게 있다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게요. 이런 계약 구조를 가지고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이 최근에 나오는 이 기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지옥에서 살아난 기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과거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 들어갔던 헬릭스미스, 이 종목이 지금 여기 나이백이라든가 ABN이라든가 지금 이 형태로 나온 그 계약 구조의 최초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헬릭스미스. 얘가 이 구조, 헬릭스미스가 예전에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지금 이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들이 샀던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해 이러고 지금 날려버리고, 지들이 사지 않는 종목은 의구심. 자, 이 의구심은 왜 지들이 안 산 종목에만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IPO 같은 경우도 보자 이거죠. 지금 최근에 뭐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IPO 종목들, 되지도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막 부풀리면서 들어가 뭐 글로벌 매출 10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걸 글로벌 핵심 키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뻥튀기 하는 거 뭐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파도 같은 종목들 그래 놓고 그 사기 쳐놓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했냐 그지? 그 파도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판단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주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라도 들이댔냐 이거지. 나중에 가서 까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또 파도 연락이 서고 있죠.
바둑뿐만입니까?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 의약품 유통해 가지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번다고. 의약품 유통하는 블루엠텍 같은 회사는 무슨 초대급 기업 이 수준으로 부풀려 가지고 뭐 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이거. 이런 뿐만 아니죠. DS 단석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돈을 막 쓸어 담을 종목으로 내 돈 벌 종목으로 그리고 부풀리는데 앞장선 놈들이 이놈들이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려놓고는 위에서부터 그냥 두들겨 패고 그 의구심은 왜 바이오에만, 그것도 지들이 안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만 이러냐고요.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서 보십시오. 지금 이 기업들의 이 계약 구조는 이번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나왔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헬릭스미스예요. 헬릭스미스가 지금 이 기업들하고 똑같은 형태의 계약 구조를 내면서 기술 이전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시가총액 2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바이오 대형주들이 무더기로 두들겨 맞는 앞에 지금 DS 단석이 나왔는데 DS 단석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 초대형으로 뭐가지고 막 돈을 다 쓸어 담을 기업처럼 해놓고는 그냥 개패대기. 이건 결국에 뭐냐 이거 이게 사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맨날 IPO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실적 사기극, 수급 사기극, 전망 사기극, IPO 사기극 다 합쳐서 네 박자 쿵착쿵착 개사기극. 이러고서는 자 지금 이 나이백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이백을 어제는 나이백에 외국인이 들어오자 기관들 더 달라붙었습니다. 93,000주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의구심 이러면서 개소리 온갖 개소리 다 하면서 연락에 까부시고 그리고 들어오도 이런 소리하고 깨부시고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시소일 거냐 의구심의 해소일 거냐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른 종목들 똑같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에이비언도 있고 넥스백스도 있고요. 앱클론도 있습니다. 앱클론도 관리 종목 들어가기 전에 기술 이전을 2건을 연달아 했는데 똑같이 의구심 그리고 두들겨 팼던 종목이에요. 예, 똑같죠. 앱클론도 기술 이전을 했는데 관리 종목도 앞두고 의심스러운 구조의 기술 이전을 했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까버렸죠. 여기도 기술 이전이 있잖아요. 여기도 5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거고요. 자 관리 종목 지정되기 이전에도 있어요. 이전에 있는 거 지금 다 부시해 놓고는 그래가지고서 뭐 이런 식으로 박살 내놓고 지금 올라가죠.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앱클론.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앱클론이 먼저 움직여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백이 그 뒤에 파괴력으로 친다 그러면 앱클론보다는 나이백이 더 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앞에 ABM 같은 ABL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종목은 그냥 이렇게 두들겨 패버리고, 그렇죠. 이 ABL이 기술 이전을 7조 원의 기술 이전을 이번 4조 포함해서요. 그 전에도 3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ABL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상장하기 이전서부터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고 시작하는 회사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하단을, 바이오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하단을 이렇게 계속 지켜들은 게, 하단 지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있는 기업들이에요. ABL이 그랬고, 알테오젠이 그랬고, 기가캠이 그랬고, 모로노이가 그랬고, GI가 그랬고, 에이플이 그랬고, 이 종목들 다 위에 있는 종목들 하나같이 다 아무리 장세 바이오가 나쁘다 그래도 일정 구간 아래로 밀리지 않는 흐름들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이미 그런 의구심 같은 걸 포함하지 않던 기업들이라는 얘기예요. 7조 원의 기술이 잊었던 기업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톡한 부시고 자빠졌죠.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계속대로 팔고 있냐 이거야. 이거를 기존에도 원래도 팔고 있었고요. 이제 틈나니까 그냥 뭐 한꺼번에 지금 뭐 57만 주 폭탄을 퍼붓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는 반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 다 때려 부시겠다 쪽은 아니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리는 앱클론 이제 계속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요런 구조에 들어가요. 그 현재 상태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나이백이 참 두 가지를 내게 됐습니다. 의구심 해소 첫 번째 그 IR에서 뭔가 기관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줄 만한 내용이 나왔냐? 이게 나왔으면은 이런 게 나왔으면 IR을 하고 그래서 사들여가고 이런 게 나왔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벌써 저 앞쪽에서 지금 벌써 다 깼다 이거야 이거. 예? 샤페론 같은 경우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라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도 있죠? 예? 일반적이지 않고 야 헬릭 스미스 때는 왜 이런 얘기 안 했어? 예?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는 기대가 되고 나이백은 일반적이지 않고 에이비언도 일반적이지 않고 뭐 그럴 만한 의심도 있어요. 걔들. 근데 나이백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건 저 앞에서부터 비만주의 한 종목으로 후발주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목을 하던 종목이잖아요. 그 이전에 그 정도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내 새끼 아니다 이거죠. 늘 나오는 거는 내로남불. 내가 산 종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가 산 종목은 우려.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다가 의구심 해소가 되었건 혹은 단순하게 시소가 되었건 지금 같은 구조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앱클론이라든가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저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조금 눌렸습니다만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 들어갔었죠. 반대로 위로 치고 남들 조정받고 있는 동안에 위로 올라 들어가 볼 거야. 그러니까 시소 쪽으로 올라 들어가는 쪽이건 의구심 해소 쪽이건 일단 이 나이백은 현재 상태에서는 노려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기대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시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구심 해소라는 측면으로 요러면 이제 우선 진놈들부터 사고 이 케이스라 그러면 이제 진놈들부터 사고 빠르면 오늘 그리고 늦으면 다음 주 초반쯤에 돼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되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까도 나왔던 그 평가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뭐 서암기계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나올 때 같은 경우도 저 잡주들 올라오는 쪽에서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기자가 그래서 기사에 뭐 평가다 뭐 갇혔다는 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는 그 평가 누가 내렸는데 도대체 어디냐고 그런 평가가 나한테 좀 보여줘. 근거가 어디에 있어? 평가를 뭐 흔히 하는 그 있죠. 그러니까 지가 대충 얘기 그냥 소설로 글 써놓고는 그러고선 관계자에 따르면 취재원을 밝힐 의무가 없으니까요. 관계자에 따르면 그 관계자는 누군데? 그 주식을 산 내 마누라? 관계자네요. 그렇죠? 내 동생이 샀고 내 친구가 샀고 마누라가 샀고 집사람이 샀고 관계자죠. 관계자 주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관계자잖아요. 해당 주식과 주주잖아. 샀으니까. 주주는 관계자이기도 하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뇌피에서는 흔히 아시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소설 써가지고 갇혔다는 평가 이러게. 그래서 뭘 했다는 평가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건 믿지 마시고요. 최소한 적어도 하나씩 간혹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증권사 쪽에 무슨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요게 최소한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얘기 없이 그냥 업계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갇혔다는 평가다. 이건 전부 뇌피셜인 거고요. 거기서 말하는 그 관계자 업계라는 거는 주로 그 주식을 산 내 친구, 내 형, 동생, 와이프, 처제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쪽이 되었건 나이백은 지금 노려라. 이거 요게 이제 연결이 되고 꼭 반드시 오늘까지 연속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올라 들어가 난 다음에 다시 어제 잡았던 몫이 사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크게 작동되는 건 아니고요. 이 추세 이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라인은 요 앞쪽에 요 선입니다. 여기 33,500원 선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저항에 걸리는 게 지금 오늘 고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당장 사겠다 라고 하는 쪽을 보다가는 우선은
시소라는 측면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다음 주 같은 때 리포트가 하나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의구심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종목에는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확인사살하는 형태로 확인하는 형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라 그러면 바로 따라붙기보다는 이제 개장되고 살짝 눌려 들어오면 요 위쪽까지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붙지 마시고요. 일단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잡아 당기고 난 다음에 살짝 눌러 들어오는 이게 개인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 잡아 뽑아버리는 형태로 갈 텐데 이 종목은 개인 세력들이 붙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숏커버거든요. 숏커버죠. 매도하고 있다가 되사는 때 숏커버는 위로 살 이유가 없는 형태가 되니까요. 요거 살펴보시고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린 종목 사는 겁니다. 앞에 지금 3일째 얘기 들고 있죠. 메이저 쪽이 아니라 반대쪽 저가 쪽으로 가라, 눌린 쪽으로 가라, 개별로 가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개별에다 중심을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의 경우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밀린 종목들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탈출구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짚어드렸던 대로 라인 다 잡아드렸죠. 주요 종목들 이제 그 라인들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살살 바꿔 들어가는 형태. 이쪽은 단기 투자하고 걔들 들어올 때까지 사이 단기 투자라고 걔들 라인 들어오면 그쪽으로 옮겨 들어가 이렇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여기 아침에 들어오시면 또 오늘의 종목들 저 전문가들이 쭉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예요. 24명의 오르고 설치를 하고 간단한 무료형 가입에 로그인해서 입장을 하시면 24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코인이 2명 있고요. 화면에도 보이죠? 윤수석 코인 2명 있고 주식이 22명이에요. 코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빼셔도 되겠죠. 자, 22명의 전문가에 쭉 일단은 다 들어가세요. 누가 누군지 여러분들 전혀 모르죠. 제가 전문가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필이 떠요. 근데 프로필이 뜨긴 뜨는데 이 프로필 가지고 요거 몇 줄의 프로필 가지고 사실 모든 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 몇 줄 가지고 전문가 성향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추천주 이런 거부터 노래하지 마시고 추천주는요 22개 방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시장이 병신 같은 날이라 그래도 22개 방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추천주는 나옵니다. 매일 그 10개 다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좋은 종목,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수익 낼 만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려 그러면 이 전문가가 바이오를 잘하는지, 2차 전지를 잘하는지, 로봇을 잘하는지, 테마주 매매를 잘하는지, 재료주 매매를 잘하는지, 반도체를 잘하는지 이거부터 파악이 돼야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 최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매매 잘하는 분, 혹은 코스피의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코끼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전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얘네도 늘리고 로봇 같은 종목들 지금 미친듯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 테마주 매매 잘하시는 분들, 여기 테마주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테마주 매매 잘하죠? 그리고 여기 재료주 헌터방 이런 방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요. 재료 뉴스 굉장히 빠르게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이거 뭐 한국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 재료 빨리 찾아내는 거로 뉴스 빨리 검색하는, 뉴스 빨리 찾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 뉴스 나오고 가지고 잽싸게 그거 보고 바로 들어가면 뒤에 들어가.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찾아내셨어요. 뉴스 나오기도 전에 이분이 먼저 얘기를, 어제 네이버 뉴스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참 검색하고 있으니까 뉴스 나오더라고. 이렇게 빨리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경우에 뉴스 나오자마자 샀으면 네이버 4%에 샀습니다. 네이버. 예? 그 뉴스 나올 때 네이버 4%밖에 안 됐었어요. 이번에 뉴스 올려줄 때. 근데 그게 그렇게 올라들어가고 어제 네이버 관련주들 미친듯이 갔지 않습니까? 재료주 헌터방 여기서 잡아내고 테마주 헌터방에서 또 따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또 세력주 잡아내는 분들 이런 분에서 또 따라 들어가고 의약품 관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크게 안 받고요. 자, 대형주들의 영향을 받는 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전문가들 그 특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 방향은 저희가 천재투자에서 다 설명드리잖아요. 주도 한 번도 놓친 적 없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